네, 보육교사론과 인성 이제 저희가 지난 14주차 2교시에는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대해서 제8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부모와의 관계 형성, 네, 그리고 학부모와의 의사소통, 학부모와 관계에서 오는, 그쵸? 이게 지금 목차에서 이 PDF가 약간 깨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5가지의 챕터로 해서 우리가 이제 이번 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학부모와의 관계 형성입니다. 우리가 20대 친구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학부모를 접하게 되면 처음에는 학부모에 대해서 되게 조금 어려워하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학부모와 보육교사가 이제 관계를 잘 가져야 보육교사도 보육교사로서 이제 아이를 이제 양육하고 보육해주는 학부모와의 또 그런 부분도 다르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육교사는 이제 우리가 학부모와 이제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겠죠. 네, 그래서 부모와 협력적인 관계라는 이제 용어까지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보육교사와 학부모는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관해서 공동의 목표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협력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협력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은 부모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네, 그쵸. 유아교육기관의 상호적인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부모와 협력적인 관계라는 용어는 부모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유아교육기관과 상호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사와 부모는 영유아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거나 의사소통함으로써 신뢰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협력하고 상호 보완해 나가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영유아는 이제 안정적인 성장과 발달을 이루도록 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유아 교사와 부모는 이제 교사가 상호 간의 신뢰를 이제 바탕으로 원활한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이제 바람직한 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그 특성이 이제 보다 좋다고 할 수. 네, 그래서 부모와 협력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하면 부모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유아 교육기관과의 상호적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육교사와 학부모는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공동의 목표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하는 이제 그러한 관계인 거죠. 네, 부모와 협력적인 관계를 맺기 위한 보육교사의 태도로서는 첫 번째는 교사는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이해와 존중한 자세를 갖는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교사는 영유아의 가정생활과 어린이집 생활을 부모와 공유한다. 세 번째는 교사는 어린이집의 운영 및 보육과정에 부모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교사는 부모에게 어린이집 공간과 운영에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개방하여야 하고, 이러한 개방성은 부모와 교사의 활발한 소통을 이끌어가는데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교사는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과정 실행에 대해서 부모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부모의 자발적인 참여는 모든 부모 참여 프로그램의 전제 조건이고 어린이집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독려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교사와 부모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부모 참여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교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사는 다양한 배경과 요구를 가진 부모들을 고려해서 부모 참여 프로그램의 참여 수준과 방식, 프로그램의 내용 등을 다양하게 계획하고 실행하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는 학부모와 의사소통에서 첫 번째는 부모 상담입니다. 우리가 부모와 교사가 이제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지만 서로 속해 있는 환경과 역할의 차이로서 부모와 교사가 생각하는 교육적 가치나 태도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모와 교사 간에 발생하는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의사소통이 전제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교사는 부모와 다양한 방법으로 통로를 통해서 소통하려고 노력해야 되며, 이제 의사소통 방법으로는 부모 상담, 알림장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 상담으로, 이제 우리가 부모 상담은
부모와 교사가 긴밀하게 영유아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으며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매개체 역할입니다. 이와 같이 이런 정보를 중요한 학부모 상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모와 교사는 서로가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서로의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해야 합니다. 부모 상담을 위해서는 신뢰로운 관계 형성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영유아와 관련된 긍정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고 부모와 나누는 여러 가지 이야기는 비밀이 보장됨을 안내하고 부모의 말에 경청하도록 합니다. 아이의 장점을 발견하고 자주 표현해 줍니다. 아이의 성향이나 세세한 행동 특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편견 없이, 그쵸? 누구에게나 공정한 교사여야 합니다. 작은 메모 등을 활용하여 비공식적인 소통을 자주 합니다. 솔직하고 진실하게 대하며 교실과 자신을 개방합니다. 네, 상담을 위한 준비입니다. 상담의 실제를 먼저 살펴보면 각 영유아에 대한 교사의 관찰 기록을 정리합니다. 보육교사는 매 학기 이제 영유아에 대해서 자료들을 모아서 총괄적인 평가 및 기록을 하고 부모 상담에 앞서서 행동 관찰 기록부에 총괄적인 기록을 해서 부모에게 전달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또한 상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제 보충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영유아의 작품들도 준비합니다. 그리고 개별 영유아에 대한 상담 준비가 완료가 되면 이제 모든 자료를 이제 영유아의 별도의 파일에 넣어서 상담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관찰 기록을 참고합니다. 매 학기마다 2회 정도 부모에게 참관일을 통해서 영유아를 관찰하고 그 기록을 제출하게 합니다. 그리고 상담 전 교사의 관찰과 비교해서 어떤 부분에서 유아를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부모에게 제시하는 관찰 기록서는 한 번에 관찰할 항목이 너무 많지 않게, 그쵸? 네.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교사가 사용하는 기록의 관찰 항목 중에서 범주별로 나누어서 학기별로 2회에 걸쳐서 기록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의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겠죠. 부모와의 상담은 영유아 1인당 20분 내외로 하는 것이 적절하며 매번 5분 정도의 쉬는 시간을 두고 시간표를 작성함으로써 교사가 한 영유아에 대한 상담을 끝낸 다음에 다른 영유아의 상담을 준비할 수 있는 여유를 주어야 합니다. 상담 일자는 월간 계획안을 통해 미리 한 달 전에 부모들에게 알리며 자세한 상담 방법은 시간은 이제 상담 일주일 전에 알려서 부모들이 착오가 없게 계획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상담 장소는 이제 환경을 정돈합니다. 상담 장소는 아늑한 분위기로 편안하게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채광, 조명, 온도, 환경 등을 조절해서 준비합니다. 상담의 자리는 시야가 복잡하지 않게 정돈된 위치에서 하는 것이 좋으며 교사와 부모가 적절한 크기의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부모 상담의 진행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인사 나누기가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교사는 부모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간단히 인사를 나눕니다. 두 번째 상담의 진행은 교사는 상담할 때 부모의 마음이 부담이 되지 않게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진행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상담의 내용은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와서 변화하고 발달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영유아의 현재 상태를 알리고 특별히 앞으로 영유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교사와 부모가 함께 역점을 두고 이제 지도해야 될 부분을 의논하는 형태로 진행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상담의 서두는 반드시 그 영유아만의 독특한 특성과 장점을 중심으로 이야기해서 부모가 이제 마음의 충격을 받는 일을 없게 하며 계속적으로 지도해야 할 부분을 말할 때에는 지나치게 우회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말해야 합니다. 또한 교사가 부모의 관찰 기록을 비교 검토한 결과에 비추어서 부모들이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상담에서 참고 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나 그것에 대한 언급은 상황에 따라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마무리입니다. 네, 교사의 관찰 결과를 모두 이야기한 다음 부모의 질문과 남은 기간 동안에 영유아를 위해서 교사에게 부탁하고 싶은 이제 것들이 있다면 이야기를 하겠죠. 네, 그래서 네, 마무리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든 문제는 아이들에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리고 부모에게도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상담으로 마무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네, 효율적인 부모 상담을 위한 제언입니다. 첫 번째는 상담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생활 기록부나 유아 관찰 기록 등을 활용해서 면담 자료를 준비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문제는 긍정적으로 표현합니다. 부모는 교사의 말 한마디에 민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이라든지 산만하다라는 이런 부정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주변에 대한 관심이 많다, 주의 집중이 짧은 편이다 라는 긍정적인 용어로 바꾸어 사용합니다. 영유아의 단점, 이제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 부모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유아에게 노력이 필요한 부분은 조심스럽게 언급합니다. 부모의 이야기를 듣고 경청하고 반응합니다. 부모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줍니다. 교사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편안한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면담의 처음부터 끝까지는 부모가 주도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중간 부모가 하는 이야기를 요약하고 반문하고 전환하여 상호간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부모가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객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를 정확히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문제를 정확하고 이성적이고 폭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느낌을 이제 반영합니다. 교사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감탄사 등을 사용해서 이제 느낌을 표현해 줍니다. 부모가 한 말을 다른 교사가 한 말로 표현해 주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제 이럴 경우에는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면담이 원활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결단을 부모 대신 내리지 않습니다. 영유아에 대한 중요한 결정은 부모의 몫임을 명심합니다. 부모가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제 교사의 역할이죠. 상담 시간은 너무 길게 하지 않고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면담 시간은 20분에서 30분이 적당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부모 면담의 배려입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이제 우리가 개별 면담 기간에 부모가 특별한 사정, 맞벌이 가정, 몸이 불편한 경우 등으로 인해서 면담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부모를 위하여 별도로 시간을 내서 개별 면담을 실시해서 영유아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네, 상담의 방법 중에서 첫 번째 집단 상담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집단 상담은 주로 학기 초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보육교사는 1년 동안 해당 반에서 진행될 보육과정과 운영사항을 부모에게 안내하고 부모들은 보육교사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을 가지고 의견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집단 면담의 경우, 집단 상담의 경우 보육교사와 부모가 소통하는 것은 물론 부모들 간에도 소통하고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정기 상담이 되겠습니다. 정기 상담은 어린이집에서 학기 초와 학기 말에 각각 부모의 개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개별 상담은 영유아에게 대해서 깊이 있는 정보를 교류할 수가 있고 부모의 요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학기 초의 상담은 주로 교사가 부모로부터 영유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영유아의 어린이집 적응 상황에 대해서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교사는 부모의 말을 경청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교육 전문가로서 부모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기말 상담은 그동안 영유아의 발달에 따른 변화와 이제 그거에 대한 평가를 이제 교사가 부모에게 전달해서 그에 따른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상담을 통해서 교사는 그동안 영유아의 발달의 변화를 정리한 발달 평가 기록, 포트폴리오, 작품 모음집 등을 준비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부모와 상담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죠. 그리고 상담이 끝나면 주요 사항을 이제 우리가 영유아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며 상담에 대한 평가는 이제 다음 상담 시 이제 적용해야 합니다. 네, 수시 상담입니다. 첫 번째는 등하원 시죠. 그래서 등하원 시에 학부모와 영유아에 대한 정보를 나눌 수가 있었고 등원 시에는 부모로부터 영유아의 건강 상태, 어린이집 기가 후에 있었던 일과 나누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영유아의 기분과 감정 및 발달을 이제 알 수 있으며 하원 시에는 교사가 부모에게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며 일어났던 일들과 꼭 알려야 하는 사항, 건강, 그리고 감정 상태 등을 전달함으로써 부모와 교사가 영유아의 그날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보육교사는 영유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때 구체적으로 전달하여 교사가 영유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부모가 느끼고 신뢰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네. 두 번째는 전화 상담입니다.
네, 전화 상담은 저희가 이제 등하원 시 부모를 만나기 어렵거나 즉시 확인해야 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 전화 상담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건강 상태가 평소와 다를 경우, 이제 결석하게 되는 경우에도 전달 사항이 있는 경우에 전화 상담을 실시하게 됩니다. 전화 상담의 경우에는 이제 진행 순서가 첫 번째 반갑게 인사하기, 두 번째 영유아에 대한 관심을 학부모에게 표현하기, 이제 그리고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재미있게 지낸 일들을 에피소드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세 번째는 전화의 목적을 이야기하기, 네 번째는 가능한 이제 상황이면 가정에 있는 영유아와 통화를 하고, 다섯 번째는 인사를 드리며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전화 상담 제일 많이 하고 있죠. 그쵸? 그리고 어린이집에 이제 조금 더 영유아 맞벌이 가정이 아닌 경우에는 등하원 시 상담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정기 상담입니다. 영유아에 대해서 평소와 다른 행동들이 나타나거나 교사와 부모가 영유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점이나 의견을 나누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상담을 요청하여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알림장입니다. 교사가 알림장에 영유아의 어린이집 생활과 그날의 에피소드 등을 사진과 함께 기록해서 부모에게 전달하면 부모는 가정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건강 상태 등을 기록해서 교사에게 전달하면서 소면으로 소통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알림장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보육교사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려운 점은 친구가 자주 때렸다고 아이가 말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어떤 날은 친구가 때렸다고 했는데 사실은 때렸다는 친구가 등원을 하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영유아 말만 믿고 이제 교사의 이야기를 믿지 않는 게 힘들어요. 이런 경우 많습니다. 그쵸? 그리고 아이가 혼자 넘어졌거나 부딪혔을 때 또래들과 이제 다투어 상처가 났는데 아동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의심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아무래도 매스컴의 영향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럴 때 정말 힘이 빠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육교사가 학대를 했던 사례를 보면서 우리 아이도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힘든 상황은 맞죠. 네, 부모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제 왜 교사의 말을 믿지 않을까라는 물음에 부모는 자녀의 잘못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부모로부터 보육교사인 자신이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와 교사는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 나가는 관계이고, 부모가 교사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부모와 협력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더 큰 문제 상황으로 이어져서 나중에는 해결하는 데 교사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부모의 불신의 원인을 파악해서 이제 그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네, 부모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다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어려움입니다. 네, 이제 기저귀가 다 돼서 보내달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려도 가져오지 않으셔서 다른 아이 것이나 원의 것을 채워서 보내줄 때가 있어요. 그래도 무심하게 생각하시면서 항상 다 떨어져도 며칠 후에나 보내주시니 버릇처럼 그러시는 것 같아 참 난감할 때가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옷도 어제 입은 옷 그대로 입고 올 때도 있고, 많은 것을 보면 부모로서 자격이 있나 싶기도 해요. 먹는 것도 엄청 잘 먹는 아이인데 늘 아침에 아무것도 안 먹이고 보내서 늦게까지 있기에 어린이집에서 간식을 더 챙겨서 그의 아이에게만 줘야 한다는 땡땡땡 전화 면담이죠. 그리고 요즘은 대소변 가리기를 조금 늦게 시작하면서 빨리 뗄 수 있다는 것을 부모님이 잘 아는 듯해요. 신경 쓰기 귀찮아서 시간이 없어서 여름엔 하지 다양한데요. 민정이 어머니는 빨리 기저귀를 떼고 싶은데 원해서 좀 지켜주세요 해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훈련시켰는데 가정에선 전혀 협조를 안 해주셔서 힘이 들어요. 특히 주말을 보내고 나서 예전처럼 다시 돌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기저귀를 안 보내주셔서 수시로 연습시켰지만 옷에 실수를 하는 바람에 교사 한 명인 저로서는 힘들더라고요. 이러한 이제 교사의 어려움입니다. 또 이제 학기 초니까 지난주에 필요한 준비물을 가정통신문에 써서 보냈어요. 가정통신문만 보내고 문자를 안 했어요. 아이가 준비물을 안 가져와서 어머니에게 카카오톡으로 준비물이 없네요. 어떻게 하죠? 이랬더니 연락이 안 왔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가정통신문을 읽으라고 보낸 건데 이건 부모랑 소통이 되는 건지 불통이 띄는 건지 되는 건지 불통이 되는 건지, 그래서 부모에 따라서 소통을 달리 해야 한다는 게 힘이 들어요. 어떤 엄마는 메모만, 어떤 엄마는 메모 문자 전화, 네, 카톡, 그리고 다른 엄마는 메모 문자까지만, 이런 것들을 부모 개인 맞춤으로 해준다는 것이 힘든 것 같아요.
정기 면담 기간에도 직장일로 바쁘다고 면담 시간을 정해주지도 않고요. 그쵸? 네, 그리고 면담 일정을 잡아놓고 연락 없이 약속도 지키지 않는 부모도 있어요. 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를 돌보아 주시는 이모님이나 조부모님, 네, 이게 맡겨놓고 전혀 소통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인간적인 교류나 이해가 없다 보니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모님이나 조부모를 통해서 상황을 전해 듣다 보니 오해도 생기고, 이런 경우에 이제 소통이 어려워요. 네, 여기에서 보면 이제 부모와 교사가 모두 권한을 이제 다할 때, 책임을 다할 때 영유아를 함께 기르는 토대가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와 교사가 같이 함께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사가 부모에게 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사항에 대해서 세세하게 언급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부모가 안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될 것 같아서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교사뿐만이 아니라 여러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생활하는 데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부모에게 부모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부모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부모의 권한, 이런 부분도 이제 영유아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되는 적절한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한, 영유아의 생활 및 보육 상황을 정확하게 알 권리, 그리고 영유아의 영향을 미치는 원 운영에 대해서 정보를 가질 수 있는 권한, 영유아의 생활에 대해서, 그쵸?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네, 미치는 원 운영 개선을 요구하고 의사 결정을 참여할 권한, 부모의 책임입니다. 규칙을 준수하고 하원 시간이나 감염병 발생 시 격리 조치하는 거, 제출하는 서류가 필요하고, 준비물, 보육기의 창고가 될 만한 영유아의 가정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알려주고 가정에서 잘 양육할 책임이 있다는 거, 어린이집에서 부모 참여가 요구될 때 참여하는 것들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어린이집에 관한해서는 부모에게 어린이집에 이제 서의 영유아 보육과 관련된 지원을 요구할 권한, 그리고 이제 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요구할 권한, 공동 양육자로서 부모에게 적절한 영유아의 가정 영육을 요구할 권한, 어린이집의 책임으로서는 영유아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존중하는 보육 실천, 부모와 보육 상황을 공유하고 영유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부모가 불편해하는 사항 또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할 책임, 이런 것들이 이제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앞서 살펴보면, 네, 한번 살펴보면요, 부모와에 대해서 이제 학부모의 관계 형성에 대해서 보육교사와 학부모는 공동으로 목표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함께 협력해 나가야 되는 관계인데요. 어떠한 이제 부모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유아 교육기관과 상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협력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역할이나 예의에 대해서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고 공유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 상담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위한 준비를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 봤고요. 그리고 부모 상담을 진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고요. 효율적인 부모 상담을 위한 제언과 이제 우리가 집단 상담, 그쵸? 상담의 방법에서 정기 상담, 그리고 수시 상담, 네, 뭐 전화 상담 있었죠. 알림장, 그리고 부모가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들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상황, 부모가 보육교사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어려움, 네, 그리고 부모가 네, 부모로서 권한과 책임을 다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어려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서는 이제 부모의 지나친 요구에서 오는 어려움, 이 부분도 되게 많이 어려워하시는 걸로 이제 뭐 생각이 됐고, 저 또한 이제 뭐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러한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